자, 수일고등학교 2021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두 집합 A랑 B가 있고 B가 지금 나와 있네요. A 합집합 B가 1, 2, 3, 4, 5고 A 교집합 B가 3하고 4래. 그러면 이제 A하고 B의 이렇게 집합을 이렇게 딱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 자, A 교집합 B가 3하고 4다라고 했으니까 겹치는 이쪽에 3하고 4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B가 지금 3, 4, 5라 그랬으니까 요 순수하게 B인 영역이 여기까지 이제 5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B가 3, 4,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랑 B랑 합쳤을 때 1, 2, 3, 4, 5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B니까 나머지 얘가 A 집합에서 튀어나와야겠죠. 그래서 1하고 2가 A 집합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A 집합의 원소는 지금 1, 2, 3, 4 이렇게 4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원소의 합은 10,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fx-1은 x제곱 플러스 x를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물어봤지. 자, 그러면 자, 여기 f 함수 안에 얘를 이제 1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x에다 2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f의 1의 값이 2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6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 중 참인 명제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부터 볼게요. 자, x제곱이 1이면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x제곱이 1이라는 거는 x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고요. x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x가 반드시 마이너스 1이다? 요건 아니죠. x가 플러스 1일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거짓인 명제. 자, 그 다음에 니은 6의 약수는 12의 약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되어 있고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따라서 1, 2, 3, 6이면은 1, 2, 3, 6, 4, 12이다. 자, 여기가 이렇게 포함되니까 요거는 이제 참인 명제가 되겠네요. 따라서 니은이 참인 명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디귿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2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절대값 어떤 값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죠. 따라서 지금 여기 같다가 지금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2면은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디귿도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리을 볼게요.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자, 어떤이란 표현이 있으면 얘를 만족하는 게 한 개라도 존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 되는 거 x는 0 또는 1 이렇게 얘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네요. 따라서 리을은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 해서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집합 A, x는 10 이하의 소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A 집합을 이제 나타내면 2, 3, 5, 7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3, 5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거를 이제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기억부터 7이 A 안에 원소로 들어가 있다 요거를 확인해 주면 되고 7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A 안에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B에 있는 원소 3, 5가 그대로 A가 A 안에도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B가 A에 포함된다 맞는 거고요.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해서 16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마이너스 1,3을 x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4,1이 됐대. 그러면 마이너스 1,3에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3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지금 4,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a가 지금 5가 돼야 되고 b가 1이 돼야 되겠 b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a랑 b를 구했으니까 5 빼기 2를 하면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세 조건 P가 지금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 또는 X가 5보다 크다 요거고 Q는 X가 A보다 크다 R은 X가 B보다 크다. 자, 이렇게 PQI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요거를 먼저 살펴보면
Q가 필요 조건이니까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을 때 R은 충분 조건인 거지. 그래서 R이면 P이다 이렇게. 자 그럼 결국 P가 Q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R이 다시 P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수직선으로 그려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P부터 그려보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요거랑 그 다음에 5보다 크다. 자 요거 두 개가 이제 P라는 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확인해보면 P가 Q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Q가 더 커야 되죠. 그러면 A보다 크다. 요게 이제 P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이 그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R이 P 안에 다시 포함돼야 되니까 B보다 크다라는 요게 이제 P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R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네. 자 그러면 요거를 확인해주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으면서 얘는 같아도 상관없죠. 둘이 생긴 게 똑같으니까. 마찬가지로 5보다 B가 오른쪽에 있으면서 얘도 같아도 상관없네요. 그래서 A의 범위랑 B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B 빼기 A의 최소값을 찾으래. 그러면 앞에 있는 요 놈이 제일 작은 최소값일 때랑 뒤에 빼는 값이 최대값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B의 최소값은 5가 되겠고요.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5 빼기 마이너스 3을 하면 8. 그래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 문제 볼게요. 자 X가 지금 1, 2, 3에 대해서 자 다음으로 8번 문제 볼게요. 자 두 점 A가 있고 B가 있고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C에 대해서 AC 더하기 BC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C의 좌표가 P분의 Q래. 자 그러면 봅시다. 자 A랑 B를 일단은 먼저 그려주고요. 얘 둘 다 이제 2,1, 3,4니까 A하고 B 이렇게 돼 있고 자 2,1, 3,4 이렇게 둘 다 1사분면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C니까 C는 여기 위에 Y축 위에 있겠지. 자 따라서 AB 더하기 BC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제 하나를 대칭 이동시키는데 C가 Y축 위에 있으니까 한 점을 Y축 대칭 이동을 딱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A를 Y축 대칭 이동시켜서 A'이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C 더하기 BC의 최소값은 결국 A'B를 쭉 이었을 때 요게 이제 AB의 최소값이랑 똑같죠. 자 그리고 이때 점 C의 좌표는 어디냐면 요렇게 최소값을 만드는 이 직선을 딱 그리고 여기에 Y축이랑 만나는 요 점이 이제 C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C의 좌표는 우리 A'B 직선에 A'B 직선이랑 Y축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니까 Y 절편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B 직선을 찾아보면 일단 기울기가 자 X 빼고 Y 빼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에서 5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을 지나니까 Y는 5분의 3에 X 플러스 2에 플러스 1 이렇게 직선을 만들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5분의 3X 플러스 5분의 6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11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 직선의 Y절편은 그냥 5분의 11이죠. 따라서 C의 좌표가 0,5분의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P분의 Q에서 얘가 5, 1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5 더하기 11의 값은 16.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래. 그러면 P가 충분 조건이니까 P이면 Q이다. 요거는 일단 맞아야 되고요. Q이면 P이다. 얘는 지금 틀려야 돼. 얘는 되면 안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보기 하나하나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일단 P이면 Q이다가 맞는지 일단 확인을 해볼 건데 자,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랑 비교했을 때 B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대요. B의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A가 B 안에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단순히 많다고 해서 A가 B집합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1번 보기는 P이면 Q이다가 애초에 틀렸어요. 그래서 1번 보기는 틀린 보기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P는 지금 A가 B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Q는 A 교집합 B가 A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A가 B 안에 속해 있으면 그러면 2번 보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B 집합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B 안에 A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또는 얘 둘이 같아도 상관없는데 자, A가 B 안에 속해 있으면 A랑 B의 교집합은 무조건 A가 되겠지. 자, 그런데 보자. 얘는 지금 P이면 Q이다. 이게 성립을 하는데 Q이면 P이다. 요것도 성립을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A 교집합 B를 했는데 A가 나왔다. A가 더 작은 거다라는 이야기고 작은 거라는 이야기는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랑 결국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Q이면 P다도 성립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만 성립하는 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 볼게요. 자, X는 2의 배수. 그러면 P는 지금 2, 4, 6, 8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6의 배수니까 6, 12, 18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 2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다. 이거를 확인하면 되는데 P이면 Q이다가 애초에 틀렸네요. 왜 그러냐면 2의 배수 중에서는 4가 있는데 4가 6의 배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애초에 틀렸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P는 X는 4. 그 다음에 Q는 X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P는 지금 X가 4고요. Q는 X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P이면 Q이다를 확인해 보니까 4이면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4 중에 하나다. 얘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근데 Q이면 P이다 얘는 틀렸지. X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라고 해서 X가 반드시 4일 필요는 없잖아요. X가 마이너스 4인 경우도 있으니까. 따라서 Q이면 P가 틀린 거고요. 우리가 찾는 게 P이면 Q만 성립하는 걸 찾는 거였죠. 따라서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전체 집합 U는 지금 X바, X는 20 이하의 자연수래. 그러면 1부터 뭐 20까지 있겠는데 자, 두 분 집합 A랑 B에 대해서 자, A 교집합, B 여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 했더니 248이 나왔대. 자, 그럼 얘가 일단 뜻하는 게 뭐냐면 얘 교집합, 여집합 앞에서 A 빼기 B 이렇게 되고요. 뒤에 있는 얘는 B 빼기 A 이렇게 되고 얘 둘을 합친 거야. 합쳤을 때 248이네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자, A 빼기 B하고 B 빼기 A를 합쳤으니까 여기 영역이랑 요 영역을 지금 합친 거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2하고 4하고 8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2하고 4하고 8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는 이 교집합 안쪽에 있는 교집합 영역에는 248이 들어가면 안 되고 248은 겹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랑 똑같아요. 얘 둘 중 하나가 8이거나 또는 얘가 8이 되는 경우. 그래서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눌게요. 자, 요 영역에 2, 4는 이미 A에서 나왔고 얘가 8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얘가 8이 되는 경우, 얘가 8이 되는 경우 이 셋 중에 하나를 찾아볼게요. 자, A-1이 만약에 8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가 지금 9가 되는 거지. 자, 그럼 A가 9가 되면 A 집합은 2, 4, 8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B 집합은 자, A가 9니까 9를 막 집어넣어 보면 그러면 38 그리고 9를 집어넣으면 11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러면 248이 여기 A 빼기 B 합집합 요거 영역에 들어가 있고 자, B는 지금 38하고 1인데 자,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 자, 여기 파란색 영역에는 2, 4, 8 이렇게 3개만 나와야 되는데 요 첫 번째 경우에는 38하고 11이 이렇게 들어가서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2, 4, 8이 아니라 31하고 38하고 11도 들어가 있어야 되네. 그래서 A가 절대로 9가 되면 안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요 경우는 탈락.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게요. 만약에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 얘가 0이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얘가 8이 되는 경우 그러면 얘는 이제 넘겨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5가 0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 해보려고 하니까 A가 3 곱하기 5 안 되고 15, 1 얘는 애초에 인수분해가 잘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8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기보다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A 플러스 2가 8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 플러스 2가 만약에 8이라고 한다면 A가 이제 6인 경우, 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A가 6이라면은 A 빼기 1은 5가 되겠지? 그러면 A 집합은 2하고 4하고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집합은 이제 자, 8 하나 일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을 여기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에다 집어넣으면 36 빼기 24 빼기 7이니까 자, 36 빼기 31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5 이렇게 되겠네. 아, 요럴 경우에는 봐봐. 2, 4, 8 같은 경우에는 순수 A, 순수 B 2, 4하고 8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5가 지금 겹치는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5가 이렇게 들어가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케이스가 요 3번 케이스다라는 걸 알 수 있고 A가 6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 A의 값은 6,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1번 볼게요. A, B, C가 실수일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이 지금 보기를 보니까 전부 절대부등식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볼게요. 첫 번째 볼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2차 함수의 형태로 돼 있고 얘 인수분해하기가 약간 힘든 경우에는 무조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묶어주면 되고 얘를 묶으면 A 마이너스 2분의 1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 제곱이고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제곱이랑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두 개를 양수인 두 개를 더했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1번은 무조건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를 보면요. 자, 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이 있을 때 A 하나, C 하나, B 하나, D 하나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AC 플러스 BD 한 다음에 전체 제곱 한 것보다 이 왼쪽에 있는 게 무조건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러면 지금 부등호함의 반대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엔 틀린 보기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조금만 더 나머지 보기도 확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있고 오른쪽엔 절대값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 양쪽을 제곱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플러스 2 절대값 AB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을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그냥 플러스 2AB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A제곱 B제곱을 떼고 양쪽을 2로 나누면 절대값 AB가 그냥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나오고 자, 요 형태는 잘 기억을 해두세요. 절대값이 달려있으면 일단 무조건 그냥 절대값이 없는 것보다 절대값 붙어있는 게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얘도 반드시 만족하는 절대부등식이고 옳은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자, 이제 3번이랑 4번이랑 비교해보면 이 플러스가 각각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때는 이 위치만 바꿔주면은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 됩니다. 따라서 4번도 무조건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5번은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막 각자 이렇게 계산하기가 지금 힘드니까 전개를 먼저 해주면 4 더하기 x분의 6y 더하기 그 다음에 y분의 6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4 더하기 9는 일단 두 개를 플러스 13으로 뒤쪽으로 빼주고 가운데 있는 요 놈의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쓸 거고요. 자, a 더하기 b가 2 루트 a 곱하기 b 요게 이제 산술기하 형식이죠. y분의 x네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xy 약분되니까 얘는 그냥 6이 되고 그럼 6 곱하기 2니까 자, 이 가운데 있는 식은 반드시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럼 요 식의 최소값이 10이고 두 개 더했을 때 13이니까 다 더한 식은 최소값이 25가 되는 거지. 따라서 25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산술기하 평균으로 확인하면 5번도 반드시 옳은 보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 U가 15 이하의 홀수래. 그럼 1, 3, 5, 7, 9, 그 다음에 11, 13, 15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A, B, X에 대해서 A가 지금 1, 5고요. B가 3, 7, 9인데 자, A 교집합 X가 공집합이래. A랑 X랑 겹치는 거 없고 그 다음에 B 교집합 X가 3, 7 나온대. 자, 그럼 첫 번째로 이거를 첫 번째, 이거를 두 번째 경우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A 교집합 X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얘는 X는 1하고 5를 포함하면 안 되겠네요. 1하고 5는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B하고 X하고 겹치는 걸 찾았더니 3하고 7이 나왔대.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X가 반드시 3하고 7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포함해도 되고 안 돼도 되니까 자, 이 제한 조건만 생각해 봅시다.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집합 X는 1하고 5는 포함 안 하니까 제외. 3하고 7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얘도 미리 뽑아두면 나머지 이 4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 따라서 2의 4제곱 그러면 16,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4번 문제 볼게요. 자, 22의 자연수 K에 대해서 A는 X바, X는 K의 양의 약수고요. B는 2, 5, 6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조건이 있네요. A 교집합 B가 지금 2래요. 그러면 A랑 B랑 겹치는 게 2개가 있잖아. 자, 그러면 일단 보기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기억의 경우. 자, A 교집합 B가 지금 만약에 2하고 5야. 자, 그렇다는 것은 A 집합 안쪽에 2하고 5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A 집합이 뭐냐면 K의 양의 약수인데, 약수 중에서 K의 약수 중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2하고 5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약수가 2하고 5가 둘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은 2하고 5의 공배수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K 값으로 가능한 것은 2하고 5의 공배수, 그러니까 10의 배수지. 따라서 요 경우에, 기억의 경우에는 K 값이 될 수 있는 게 10하고 20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야. 따라서 2, 5를 만족하는 K 값은 2개가 10하고 20 2개 있죠.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A 교집합 B가 5, 6이래. 자, 그러면 A 교집합 B가 이제 5하고 6이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A가 지금 5, 6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고 자, K의 약수 중에서 5하고 6이 둘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 자, 그러면 5, 6을 둘 다 갖고 있으니까 5, 6의 공배수. 그러니까 5, 6의 공배수는 30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0의 배수니까 30, 60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자, 우리 K가 지금 20 이하의 자연수 K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으니까 K는 지금 20 이하인데 30부터 얘는 시작하네? 그러면 K값 만족하는 5, 6을 공배수로 하는 K값을 찾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만족하는 K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를 볼게요. 자, 집합 A 빼기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는 모든 K의 값의 합은 48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이제 봐봐. A 교집합 B가 2개다라고 조건을 줬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경우를 나누기를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경우 봐봐. 만약에 A가 B랑 겹치는 게 2하고 5야. 그러니까 A가 2랑 5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 A가 될 수 있는 게 A의 K라고 했을 때 K는 지금 2하고 5의 공배수라고 했으니까 K가 지금 10하고 20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볼게요. A가 만약에 2하고 5가 아니라 2하고 6 요게 이제 두 개가 겹쳤어. 그러면 A가 만약에 2, 6 이렇게 두 개를 포함하고 있으면 자, K의 약수 중에서 2하고 6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2하고 6의 공배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거. 자, 2하고 6의 공배수는 6이 최소 공배수죠. 따라서 6의 배수인 6, 12, 18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를 볼 건데 얘는 봐봐. A가 만약에 5하고 6이 겹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아까 니은 보기에서 5, 6이 되는 경우는 애초에 불가능했죠. 없었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경우는 확인할 필요도 없었던 거야. 자, 그래서 요 K 값이 될 수 있는 놈들을 일단 다 찾았고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K가 10이라고 한다면 A 집합은 1, 2, 5, 10 그러니까 10의 약수니까 A 집합이 이렇게 되겠고요. K가 만약에 20인 경우에는 A 집합이 1, 2, 그 다음에 4, 5, 그 다음에 10, 20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K가 만약에 6인 경우에는 A 집합이
1, 2, 3,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12인 경우에는 A 집합이 1, 2, 3, 4, 그 다음에 6, 1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K가 만약에 18일 경우를 생각해보면 A 집합은 자, 1, 2, 3, 그 다음에 6, 9, 1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게 지금 A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A 빼기 B 원소의 합을 볼 거기 때문에 A에서 B를 빼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랑 B랑 겹치는 게 우리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2, 5가 겹치니까 요 두 가지가 첫 번째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겹치는 거 2, 5를 다 빼고 보면 돼. 자, 그럼 요 경우에 원소의 합은 11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경우에 원소의 합은 다 더하면 3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겹치는 게 2하고 6일 때, 그러면 여기서 2, 6 이렇게 다 빼주고 나면, 그러면 이제 A 빼기 B의 원소의 합, 나머지 원소의 합, 요 K가 6일 때는 얘 원소의 합이 4가 되고, K가 12일 때는 원소의 합을 계산하면 20, K가 18일 때는 원소의 합을 계산하면 31 이렇게 되나요? 자, 따라서 이 A 빼기 B의 원소의 합이 지금 홀수가 되는 애들을 찾는 거잖아. 따라서 홀수가 되는 애들을 찾아보면 요 경우, 그리고 맨 마지막 경우. 따라서 K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10하고 20하고 18이네요. 자, 따라서 K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10, 20, 18 이렇게 세 개가 되고 얘 세 개를 더해주면 48이 되네요. 그래서 모든 K의 값의 합이 4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옳은 보기가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 AC, BD의 교점이 원점이고요. 네 변이 각각 X축, Y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A랑 B, AB가 지금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지금 가로 세로 길이가 2보다 일단 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 ABCD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내부의 넓이. 자, 요 나번 조건을 풀기 전에 일단 좌표부터 먼저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사분면에 있는 요 D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잡아볼게. 자, 그리고 요 D랑 B랑 이렇게 지금 대각선 BD를 잡았더니 얘 중점이 이제 원점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B점의 좌표는 D점의 좌표랑 원점 대칭을 한 거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C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얘는 D에서 그대로 내렸고 B에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온 거니까 얘는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A점의 좌표는 얘는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좌표를 이렇게 다 설정을 했으니까 이제 보면은 자, 여기 AD의 길이가 지금 X 좌표,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A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가로의 길이가 총 2A 이렇게 되겠고요. 세로의 길이, 그러니까 AB의 길이는 B만큼 아래쪽으로 또 B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세로의 길이가 2B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표를 다 설정했으니까 우리 나번 조건부터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직사각형 ABCD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 직사각형의 내부와 원래 직사각형 ABCD 내부와의 공통 부분이 넓이가 2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봅시다. 자, 이 ABCD를 그대로 이만큼 위로 평행 이동시키면 자, 요 직사각형 그대로 이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켰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평행 이동시키면 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가겠고 자, 그 다음에 요 공통 부분의 넓이, 요 넓이가 지금 2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생각해 봐봐. 얘를 그대로 이만큼 위쪽으로 이렇게 올린 거야. 여기가 지금 이만큼 위쪽으로 올린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세로의 길이 2b에서 여기 이만큼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공통 부분의 세로의 길이 요 부분의 길이가 2b에서 이만큼을 뺀 나머지 2b 빼기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그대로 여전히 2a지. 자, 그래서 자, 우리 나번 조건에서 자, 공통 부분의 넓이는 가로 2a 곱하기 세로 2b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요 넓이가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양쪽에 이렇게 2로 나누고 요것도 2로 나눠주면
자, 그러면 a 곱하기 b 빼기 1, 얘 값이 5가 된다라는 이런 식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답원 조건을 좀 볼게요. 직사각형 ABC들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 그 직사각형의 내부와 원래 직사각형 ABCD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가 16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그림에서 볼게요. 요 직사각형은 지금 y는 x 대칭 이동을 딱 시켜보자. 자, 그럼 대칭 이동 시키면 요 점이 이런 식으로 오면서, 자, 대칭 이동 y는 x 대칭 이동 시키면 요런 직사각형의 그림이 그려지겠지. 자, 그래서 y는 x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지고, 자, y는 x를 이렇게 접어서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여기 길이가 지금 2b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 길이가 2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지금 겹치는 부분이 공통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공통 부분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한번 따져보면, 자, 요 공통 부분의 세로의 길이는 여기 있는 2b 길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세로의 길이가 2b가 되고,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의 여기 가로의 길이는 위쪽에 여기 있는 2b 길이랑 똑같으니까 가로의 길이도 똑같이 2b가 되는 거지. 아, 따라서 요 공통 부분의 넓이식을 계산해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해서 16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4b 제곱이 16이기 때문에 b 제곱이 4가 되는 거고, 결국 b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b의 값을 처음에 1사분면으로 잡았으니까 b의 값이 이제 2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b의 가번 조건에서 우리 b의 값이 2다 요거를 찾았지. 그러면 우리 아까 나번 조건에서 여기 b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가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a는 이제 5가 되고 b가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 ABCD의 넓이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2a 곱하기 2b 해서 그러면 4ab 이렇게 되고, a 곱하기 b가 지금 5 곱하기 10이니까 4 곱하기 10. 따라서 직사각형 ABC의 넓이는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6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 fx가 지금 요거 곱하기 요거 요런 식으로 4차 함수가 일단 나와 있는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fn 그리고 n은 2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n에다가 지금 1부터 20까지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그 다음에 b는 m은 100 이하의 소수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B집합은 100보다 작은 소수고 A집합은 뭐 1부터 20까지 대입해서 나오는 숫자를 찾으면 되는데, 자, 우리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을 찾으래. 그러면 우리 A 교집합 B를 찾으면 되고, 잘 봐봐. B는 지금 100 이하의 소수야. 그러면 A 집합 중에서 소수인 애들을 찾으면 되는 거죠. 소수. 자, 그러면 소수라고 하는 애들이 뭐냐면 약수가 2개뿐인 게 소수잖아요. 그럼 약수가 2개가 나오려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1 곱하기 어떤 숫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만 소수가 될 수 있어요. 1 곱하기 어떤 숫자가 돼야지만, 예를 들어서 x가 2일 때 소수 13 요거를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5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x가 5면 왼쪽에 있는 얘는 똑같이 1 곱하기 오른쪽 식에다 5를 집어넣으면 25 더하기 15 더하기 3이니까 43 이렇게 되네요. 아, 그러면 얘도 지금 43 이렇게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소수가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A가 집합 A에서 소수가 되는 애들을 찾았더니 일단 13하고 43 두 개를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앞에 있는 요 식이 1이 아니라 뒤에 있는 얘가 1이 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얘가 1이 되는 경우.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이런 경우고요.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얘가 0인데,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지. 자, 그런데 봐봐. A집합은 n은 20 이하의 자연수다 그랬으니까 1부터 20까지만 여기에 fx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인 값들은 여기 x에다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요 식의 값이 1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못 찾는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뒤에 있는 얘가 1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우리 1번 경우에서만 찾아주면 되겠고 1번 경우에서 소수는 13하고 43 요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 교집합 B 원소의 합은 A 교집합 B는 13인 경우랑 43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따라서 모든 원소의 합은 13 더하기 43에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C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그러니까 이게 지금 C1이라는 원이고 그 다음에 얘를 x축으로 하면 5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대. 그거를 C2라고 한대.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평행이동한 원이랑 그 다음에 직선 5x-4y-8은 0이 만나는 두 점 A, B를 지금 똑같이 뭐 한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했을 때 지금 색칠한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보니까 자, 요 AB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둘러싸인 부채꼴의 넓이랑 그 다음에 얘를 어차피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CD랑 요 부분에 둘러싸인 요 부채꼴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죠. 그래서 CD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옮겨주면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랑 똑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옮겨주면 결국 ABCD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가로 길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AB 길이를 먼저 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요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여기 지금 중심에서 이렇게 AB 직선까지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딱 그으면 이 AB 직선을 이렇게 2등분을 하죠. 그러면 이 여기서 OA로 쭉 그으면 얘가 이제 원의 반지름 2가 되는 거고 여기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 거리 공식 D니까 요 2하고 D 그리고 여기가 90도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중심의 좌표를 M이라고 했을 때 AM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자, 따라서 요 D를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중심이 지금 0,0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D는 루트 5x-4y-8이니까 25 더하기 16, 41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루트 41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루트 41분의 8이기 때문에 자, 루트 41분의 8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는 이제 4는 41분의 64 더하기 여기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제곱의 값은 41분의 4니까 164 빼기 41분의 64 해서 얘는 41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x의 값이 루트 41분의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x의 값이 루트 41분의 10이기 때문에 요 AB의 길이가 그거의 2배가 되겠지. 따라서 AB의 길이는 루트 41분의 20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BD 그러니까 요 직사각형의 여기 가로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BD의 길이는 이제 원이랑 만나는 점을 구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쉽게 구해볼게요. 자, B점에서 D점까지 지금 X축으로 이렇게 5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고 5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킨 거잖아. 그러면 요 BD에서 이렇게 평행 이동한 직선을 쭉쭉 그어보면 여기 길이가 5가 되고 여기 길이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BD의 길이는 B변의 길이랑 똑같죠. 따라서 여기는 루트 25 더하기 16 해서 루트 41이 된다. 따라서 BD의 길이는 루트 4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루트 41이고
세로가 루트 41분의 20이죠. 따라서 AB 곱하기 BD의 값을 계산하면 20이 되고 얘가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술형 2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점 마이너스 4,3을요.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A, B, C라고 한대. 자, 그러면 각각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3이니까 여기에 이제 점 마이너스 4,3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차례대로 X축 대칭한 걸 A, Y축 대칭 B, 원점 대칭 C라고 했죠. 그래서 자, X축 대칭을 시켰을 때 요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Y축 대칭을 시켰을 때 요 점 B의 좌표는 그 다음에 4,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원점 대칭했을 때 이 C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ABC의 넓이를 밑변과 높이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그러면 ABC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면,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ACB는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AC를 밑변으로 하고 BC를 높이로 하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얘가 지금 ABC의 넓이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AC 길이를 한번 재보면 얘는 X 좌표만큼 떨어진 게 가로의 길이니까 4하고 마이너스 4만큼 떨어진 길이 8이 가로의 길이 AC의 길이가 되겠고요. BC의 길이는 Y 좌표가 떨어진 길이, 그러니까 3하고 마이너스 3이 떨어진 길이 6. 그러니까 BC의 길이가 6이 되겠네요. 따라서 ABC의 넓이는 4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4가 ABC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3번 문제 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원이 있고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 B에서의 접선이 있대. 그게 X축이랑 Y축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그리고 A, B의 좌표와 삼각형 OAB 넓이의 최소값까지 구하래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일단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으니까 자, 원을 먼저 좀 그려주도록 합시다.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을 딱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 원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쭉 그릴 거야. 자, 그런데 보자. 우리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 공식이 있죠. A, B를 여기 X랑 Y에 하나씩만 대입하면 되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얘가 이제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접선의 방정식 Y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B분의 A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9, 요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좌편과 Y좌편,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은 각각 A, B라고 했으니까 X축과 만나는 점 A,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잡았을 때 A는 X절편, B는 Y절편이죠. 자, 그러면 Y절편 같은 경우에는 B분의 9, 그러니까 점 B의 좌표가 0, B분의 9 이렇게 되겠고요. 자, X절편 같은 경우에는 Y가 0일 때잖아. 그러니까 A의 좌표를 구하면 0은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9에서 이러면 X는 하고 정리하면 A분의 9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요 점 A의 좌표가 A분의 9, 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두 점 A, B의 좌표는 이렇게 각각 구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이제 삼각형 OAB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한번 써봐야겠지. 자, 삼각형 OAB의 넓이는 여기가 밑변 OB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가운데가 90도고, 그럼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OA 곱하기 OB 길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OA의 길이는 A분의 9 이렇게 되고 OB의 길이는 B분의 9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2AB분의 81, 요게 이제 삼각형 OAB의 넓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요 넓이의 최소값을 찾으려면, 자, 요 넓이가 제일 작으려면요, 이 AB 값이 뭐가 돼야 되면 분모가 제일 크면 클수록 요 전체 식의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AB의 요 넓이의 최소값을 찾아라 이꼴 AB의 최대값을 찾아라 요런 이야기랑 똑같은 거야. 그럼 AB의 최대값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자, 우리 원래 처음 식에서 봐봐. A, B가 원 위의 점이었잖아. 그러면 A, B를 원에다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9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가지고 우리 산술기하 평균을 쓸 거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 루트 A제곱 B제곱 요거보다 크거나 같죠? 그런데 여기서 얘가 지금 9잖아.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A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9는 2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AB의 최대값이 뭐가 되냐면 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B 값이 최대일 때 요 삼각형 넓이가 최소가 되는 거지. 따라서 AB가 최대일 때, 그 2분의 9일 때, AB가 2분의 9일 때 요거를 이제 삼각형 넓이식에다 대입하면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9분의 81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9분의 81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계산하면 9 이렇게 나오겠죠. 자, 따라서 삼각형 OAB 넓이의 최소값이 이제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우리 A점의 좌표랑 B점의 좌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볼 건데, A점은 A분의 9,0이었고요. B점은 0,B분의 9였는데, 자, 우리 봅시다. 삼각형 AB의 최소값을 찾을 때 우리 얘가 이제 AB가 2분의 9랑 같을 때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최소값이나 최대값은 언제 나오냐면 산술기하 평균에서 여기 지금 A제곱이랑 B제곱이 똑같을 때, 그러니까 얘하고 B제곱이 똑같을 때 AB의 최대값이 튀어나오는 거지. 자, 따라서 A제곱 B제곱이 똑같기 때문에 얘를 여기 식에다 넣어주면 2A제곱이 결국 9가 되는 거고, A제곱이 2분의 9니까 A는 루트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뭐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요 A점의 좌표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3 루트 2를 여기다 대입하면 3 루트 2, 0 이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0, 3 루트 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A점과 B점의 좌표도 찾았고 삼각형의 최소값은 9다.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